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과의 관계 기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표시해 주시면 이 구간이 될 거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x의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거 사실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범위를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x가 더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가 맞겠죠?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게 답이 되고요. 당연히 0보다 큰 구간은 어디겠어?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혹은 x가 2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얘의 해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배운 대로 하자면 새로운 함수 hx를 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f의 x 빼기 gx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hx가 어떤 함수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이 fx라는 놈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주어지는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y는 gx가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차 함수겠죠. 그래서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hx라는 놈은 fx에서 gx를 빼는 건데, 우린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ax 제곱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b-m의 x가 되고 플러스 c-n이라는 2차 함수가 됩니다. 즉 hx는 여전히 2차 함수고요. 그 다음 fx의 2차항의 개수와 hx의 2차항의 개수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fx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기 때문에 hx도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생겼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hx가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 hx가 0이 되는 점이 어디냐를 보는 거죠.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f의 함수값과 g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즉, 이 교점들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x는 이꼴 1에서 교점이 생기고 x는 이꼴 4에서 교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h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바로 어디와 어디다? 1과 4다.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놈이 바로 y는 h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요 놈은 결국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결국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x축 위에서 그려지는 범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x축 위의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지?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든가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부등식을 푸는 거였기 때문에 배운 걸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hx를 치환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hx를 fx 빼기 gx다라고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부등식을 풀이하는 게 맞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이겁니다. 그냥 hx 이거 뭘 또 새로운 함수를 등장시켜서 푸냐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 바꿔 말하면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fx가 요 곡선이고 gx는 요 직선이니까 fx의 그래프가 gx보다 더 위쪽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영역이 아니라 구간을 표현해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우리가, 형광펜으로 바꿔볼까요? 여기가 되는 거지.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 또 어디가 돼? 여기서부터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왜? 이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똑같은 x값에서 보면 얘는 함수값이 여기인데 얘는 함수값이 여기니까 fx의 함수값이 더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더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어디쯤 있는 x값에 대해서는 오히려 gx의 함수값이 fx의 함수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네들이 크거나 같은 것까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딱 요 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요 점도 포함이 되고 여기까지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놈을 x축 위에 표현하자면 바로 요렇게 돼서 요 점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요 점이 들어가고 이 구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요거지. x는 1보다 작거나 같든가 x는 4보다 크거나 같든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hx라는 또 다른 함수를 등장시키지 말고 그냥 fx가 gx의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그려져 있는 구간을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부등식을 푸는 게 앞으로 복잡한 부등식 풀이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fx와 gx를 곱해서 0보다 작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네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아지려면 한 놈이 양의 함수값을 가질 때 한 놈이 음의 함수값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런 범위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바로 여기에요. 보세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보시면 물론 1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아니라 작은 구간을 보시면 fx는 그래프가 x축 위쪽에 그려져. 즉 함수값이 양수고요. gx는 x축 밑에 그려져. 즉 함수값이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fx와 gx를 곱하게 되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또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까지. 요 구간 안에서는 오히려 gx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고 fx의 함수값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 구간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얘보다 더 큰 구간에서는요. 둘 다 함수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둘을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1과 3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함수값이 0, 하나 이상의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곱하면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의 범위는 x가 1보다 작든가 또는 1보다는 x가 크고 3보다는 작은 요 구간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그냥 그래프를 보고 한쪽이 양수일 때 다른 쪽이 음수가 되는 구간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다만 여기서 끄는 이유는 뭐겠어? 이렇게 끄는 이유는 이거 이후로는 fx도 계속 양수, gx도 계속 양수기 때문에 곱하면 양이 나와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충 보는 법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좋았어. 그 다음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세요 라고 나왔는데 요거 다 안 풀어볼게요. 요거 상징적으로 2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과 요 놈만 한번 풀어볼까요? 요렇게. 왜냐하면 얘가 지금 최고창이 음수니까 골라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랬지? 우변으로 다 넘겨서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풀어라 그랬는데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요 놈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4와 x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가 그려지면서
x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2와 4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놈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위쪽을 보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 있으므로 여기도 포함이 되고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x의 구간을 구해주시면 당연히 여기도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쭉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놈의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던가 4보다는 작다.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최고차항이 음수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 535번. 얘는 그냥 넘겨주시면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걸 푸는 건데 이놈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요놈이 x는 이꼴 2에서 정확히 x축과 한 점에서만 맞는 그지? 요렇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x는 2라는 중근을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구간은 어떻게 되냐 하면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이 점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구간을 x축 위에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이 되고요. 이 점은 포함이 안 되고 다시 이 구간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쓸 때는요. 그냥 모든 실수인데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수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이것도 다 풀지 않고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놈은 인수분해가 바로 되네요. x-5에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인데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고 얘는 x축에서 마이너스 3과 5에서 교점을 갖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린 게 이거랑 똑같은가 보세요. 결국은 그리게 되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니까 0보다 작은 구간은 이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그냥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러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굳이 이걸 그려서 확인할 필요 없이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딱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일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540번은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결국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판별식을 먼저 써보시는 겁니다. 판별식을 써봤더니 얘는 b의 제곱, 물론 b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만 어차피 1 될 거니까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4에 시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으면서 최고차항이 양수인 놈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항상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판별식 보시고 이거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모든 실수가 해가 될 거라는 건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 손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 2차 부등식의 작성.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해가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을 구하세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무조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와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니까 요 구간을 보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x-1과 x 플러스 2라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2차 부등식이 됩니다. 물론 얘를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놈이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얘는요. 당연히 얘도 어떻게 요렇게 그려졌을 텐데 이번에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4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을 보시면 결국 어딜 보겠다는 얘기야? 여기하고 요거 색깔 요렇게 해야 되죠. 여기하고 이쪽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도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가 찾는 2차 부등식은 x 플러스 4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시고 이놈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x축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을 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x는 이꼴 7밖에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x 빼기 7의 제곱을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 그래프 그려보면요. 요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7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면 얘는 0보다 전부 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딱 한 점, x가 7인 점만 0보다 작거나 같죠. 즉 0하고 같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x가 이꼴 7이다 라는 요 놈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그려보면 요거 재활용할까요? 요거 재활용해 주시면 요 놈이 여기를 그냥 얼마로 보면 돼?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보면 됩니다. 즉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인데 이놈이 0보다 크다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연히 0보다 큰 범위가 여기고요. 여긴데 누구는 포함을 안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은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이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던가 또는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 즉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 놈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랬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자, 최고창 양수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하면 이렇게 그려져야만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최고창이 양수이고 근데 이미 양수인 거 알고 있죠? 최고창의 개수 1이 0보다 큽니다. 그 다음 판별식을 봐야 되는데 누구의 판별식이야? 얘 이꼴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x축과 교점을 안 갖기 때문에. 근데 요 놈이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되고요. 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요 부등식을 항상 만족하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는 최고창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함수가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려져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고요. 혹은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접해도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여야 되고요. 근데 이미 음수인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판별식 D, 누구? 얘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얘는 0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요. 아니면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나기 위한 조건은 0보다 작은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라는 놈은 판별식은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다시 A 플러스 8과 A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놈은 이거 이제 A축이 되겠죠? 요놈을 A축으로 했을 때 요놈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8과 4에서 만나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당연히 이 구간이 되겠고요. 작거나 같으니까 이 점까지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당연히 요 점도 포함되고 요 점도 포함되면서 여기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때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러한 범위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지?
다소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프를 자꾸 그려서 부등식의 해를 풀어내는 거.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해로부터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들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게 되고요. 그 단계도 뛰어넘어서 그냥 막 자동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가 툭툭 튀어나올 때 그때까지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